안녕하세요.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 2026년 더 강해진 공단기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소개하게 된 공무원 국어 이유진입니다. 자, 새로운 회사에 왔으니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드려야겠죠? 자, 기안84, 대우84, 유진84가 있습니다. 저는 84년생이고 23살부터 여러분들께 국어 강의를 해왔습니다. 예전엔 수능에서 활동했었죠. 제가 활동을 할 때 수능에서는 언어 영역이었어요. 그러다가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공무원 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에서부터의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그때 당시 최연소 비타에듀 언어 영역 강사였고, 최연소 이투스 청솔 재수종합반 수능관의 언어 영역 강사였습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도 역시나 최연소 국어 강사의 언어 영역 강사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부를 가르치는 내신관도 있고 수능관도 있었는데 저는 수능관에서 활동한 최연소 강사입니다. 공채 5기였어요. 자, 그다음 강남 종로 본원에서 활동한 비서울대, 서울대가 아닙니다. 근데 비서울대의 최초 국어 강사입니다. 네, 그 천장 뚫기 정말 어려웠겠죠. 뚫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에서 이렇게 여러 회사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강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는 교재를 쓰는 활동을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대가 20대 후반, 30대라면 아마 저를 이제 인강 같은 데서는 보신 적이 없지만 제 교재를 지나가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 국어의 모든 것, EBS의 모든 것 시리즈의 대표 저자이며 그리고 이 변형 모의고사 시리즈, 이 EBS 변형 모의고사 시리즈의 대표 저자입니다. 그리고 메가북스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그 책 있죠? 네. 그래서 그 해리포터 표지 닮은 그거. 그래서 EBS 분석 노트 기획 및 대표 저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딤돌이나 아니면 메가북스의 교재를 거치셨다면 제 교재 안 거치신 분이 없고요. 그리고 자이스토리, 비문학 독해, 이제 이 필진이자 검토진이었으며 EBS 수능 특강의 검토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회사에서 오프라인 강의 활동과 교재 집필 활동 위주로 활동을 했고요. 이제 공무원 시장에 와서는 이제 첫 회사 패스원에서 이제 1타를 찍고 그 다음에 방문각 그리고 또 메가 공무원 등을 거쳐서 여러분들과 공단기에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 공무원 쪽에서 이제 제가 국어 강의를 하면서는 공무원 국어만 본 게 아니라 KBS 한국어 능력시험 그리고 피셋 다양한 이 교재들을 집필해 왔어요.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겠다라는 기조를 가장 먼저 예민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기조 전환이 확정 발표되기 전부터 독해 위주의 수업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 사고력 측정의 유형들을 모의고사에 이제 실험적으로 넣은 강사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2026년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걸로 봅니다. 제가 합격을 보장하는 커리큘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한 데이터, 과학적인 설계, 그래서 더 강해졌다. 저와 공단기가 함께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공단기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성적 입력을 하는 사이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력평가 기관처럼 그래서 그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탄탄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받아서 2026년을 위한 커리큘럼 전면 또 개편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번 2025년 국가직 9급 풀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보면은요, 합격권에 들어가는 73.8%가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제 기조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론 학습에 너무 오랫동안 매여 있었던 경우가 이제 합격에 가장 방해가 됐던 요소다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제가 여러분 문풀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막 이제 문법 규정 같은 거 강의 많이 보시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논리 쓸데없는 거 안 나옵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쳐왔지만 선생님 그래도 다른 책들 보면 막 나와 있는걸요? 선생님 혹시 문법 강의량 너무 적으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논리 그것만 해도 되는 거 맞아요?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려도 이제 문제 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강의를 듣더라고. 이게 이제 이번 국가직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문풀 위주로 학습했어야 된다는 걸. 그래서 강의 위주 학습보다는 자신이 문제를 풀고 그리고 피드백 받고 그래서 강의의 방식 자체도 교수법도 바뀌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로 전체 커리큘럼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이번에 더 강화했어요. 그래서 기본 파이널 강의까지 모두 문풀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수법 자체가 이론을 막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간단하게 전달하고 예시와 예제풀이를 유도 형태로 진행한 뒤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배운 방법대로 푸셨는지 점검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커리큘럼 워크북이 붙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는가를 자가 진단해 보실 수 있도록 학습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공이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공단기 풀서비스 합격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합격자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25분 내에 국어 문제풀이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떨어지신 분들 혹은 아니면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때문에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국어가 점수도 점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승부처인 것 같다라고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독에 지금 꽂혀 계시는 재시생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틀리면서 빨리 푸는 건 의미가 없겠죠?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문제 유형에 맞는 의도로 풀면서 빨리 풀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 거는 전문가들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러면 그 방법에 맞춰서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서 이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독해 훈련 위주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커리큘럼을 타시면서 이 독해 보충 자료, 워크북을 사용하시면 정독과 속독,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강의량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볼게요. 저 원래도 작년에도 아마 비교해보시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모의고사량은 많고 나머지 강의량은 적었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줄였어요. 자, 비교는 2025년 이유진입니다. 자, 2025년에는 제가 굉장히 다양한 실력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립을 해서 쓰시라고 짧은 강의들을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강좌의 종류가 13개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면 잘 조립해서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었나 봐. 직접 가구를 조립해야 되는 느낌? 그래서 좀 어렵다 커리큘럼 이해하기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단순화했어요. 이젠 5단계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량이 총 280강. 물론 이것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적었다고 자신합니다만 이 280강의 강의를 200강으로 줄였어요. 네, 그래서 진짜요? 그러면 이걸 1년으로 생각해보면 365일 중 200강이면 매일 한 강도 안 되네요. 주말을 빼고 평일만 한 강씩 해도 되겠어요. 그쵸? 제 풀커리를 타도 그렇다는 거죠. 이게 필수커리 강의량이 아니라 풀커리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나 국어 좀 해. 좀 줄일래. 그러면 제가 더 줄이는 방법도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암기가 없어졌다. 이제 개념을 적용하는 훈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풀 안에 개념을 녹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양적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양적 훈련이 중요한 건 우리 가장 후반부 모고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방법을 배울 땐 양을 때려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속독으로 시간 단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독으로 지문을 여러 번 읽거나 선지에서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줄여드릴 거예요. 지문을 팍! 누나를 빨리 굴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감으로 풀어! 아니에요. 여러분 감으로 푸시면 컨디션 기복에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읽고 풀어서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한 번의 답안에 도달하는지 그 경로를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연간 커리큘럼, 단순해진 연간 커리큘럼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기초입문 강좌는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입니다. 10강밖에 되지 않아요. 이미 촬영을 완료해서 이제 바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 10강 안에
전체 유형의 방법론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시평가 1차, 2차, 국가직, 기출 이렇게 3개의 시험지를 출제 매뉴얼화해서 10강 안에 녹여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이 존재하고 공무원 국어가 이렇게 생겼구나를 한 방에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 부분은 내 강점이 되고 이 부분은 내 약점일 수도 있겠네 라는 걸 진단하기도 좋은 이런 컬이에요. 그래서 이 강좌에서 공무원 국어를 이렇게 조감한다. 이렇게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효과를 가지실 수 있고, 그러면 요 10강을 통해서 센스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국어를 좀 원래 잘했어. 수능 국어를 원래 잘했으면 독학의 가닥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시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인사혁신처 예시평가라든가 국가직 기출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끝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문제를 다시 분석해 볼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라이트 스킵하고 바로 코어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규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에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제시를 하시는 경우에는 라이트 강추입니다. 자, 여러분, 코어는 뺄 수 없어요. 제 수업으로 제 커리를 타실 모든 분들은 코어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몇 강밖에 안 되죠? 20강입니다. 자, 이 코어가 전체 유형에 대해서 역시나 방법론, 그리고 예시와 예제를 통해서 유도해드려요. 그 방법론대로 푸는 걸, 자, 이제 알려줬으니까 풀어봐. 이렇게 내던지는 게 아니라, 자, 1단계 무엇 하라고 했죠? 빈칸 채워보세요. 2단계,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죠? 3단계,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절차로 유도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춤을 배울 때 말이죠. 아무리 춤 잘 추는 댄서들의 이 동영상을 봐도 그대로 추게 되지 않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쨌든 코칭을 받으면, 자, 어깨 먼저 밀어. 그 다음에 골반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배우잖아요. 예, 그걸 코어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에 연습 문제도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그럼 연습 문제로 이제 양적 훈련을 하면서 다양한 양상, 다양한 제재, 다양한 레벨을 겪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코어로 방법을 배우고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었을 때 프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해 알고리즘 프로는 뭘까요? 영역별 훈련입니다. 그러니 이 영역별 훈련을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코어를 해보면 자신의 약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조 독해와 확인 추론은 괜찮은데 응용 추론이 문제네. 그러면 응용 추론만 들으실 수 있어요. 나는 다 괜찮아. 난 수능 국어 2등급 이상 나왔거든. 그런데 나한테 생소한 건 다 까먹어버린 국어학과, 문법형지문, 그 다음에 공문서 고쳐쓰기, 그리고 논리야. 그건 수능에서 이제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고 수능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으니까. 그러면 논리 비판과 언어학만 들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기초가 약하고 전체 유형이 약점이라면 다 하시면 좋겠지만요. 다 해도 50강이죠. 자, 그리고 이 커리를 다 해도 200강이 넘지 않습니다. 평일만 하나씩 해도 다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줄이고 싶다면 얼마든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진단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라이트와 코어, 그 뒤에 영역별 프로로 구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프로에서 약점만 하고 나니까 국어를 아예 안 하는 날이 생기네요. 좀 찝찝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데일리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 쿼터홈트는 제가 꼭 하세요 라고까진 말하지 않지만 아까 얘기했듯 국어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풀커리를 오히려 안 타고 좀 쏙쏙 빼서 스킵할 거 스킵하고 이 풀커리를 더 줄여서 불안하신 분들께 쿼터홈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쿼터홈트는 어휘, 문해, 그 다음에 논리, 사고력 이렇게 세 파트를 매일매일 조금씩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사이만 투자하시면 관리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풍부하게 준비된 학습량은 모의고사예요. 예전엔 개념을 막 이만큼 듣고 모의고사 막 열 몇 개, 그리고 많이 해봤자 30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실전입니다. 여기서 배운 방법론을 내가 잘 실전 시험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충분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100회의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제공하죠. 자, 100회의 모의고사는
기승전결로 이루어져 있어서 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력에 따라, 목표 점수에 따라, 그래서 시즌을 선택하시면 되니 100강을 모두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고, 그리고 선택적으로 교재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제 강의량 확 줄어들었죠? 심플, 이제 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압축적이고도 그리고 안전한 합격 보장 커리큘럼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실 때 다루셔야 될 부분 라이트와 코어. 네, 이렇게 교재 표지. 보면 여기 라이트가 전체 조감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어, 이게 큐브죠? 네, 그래서 유형을 조립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런 의미의 표지예요. 자, 그래서 10강, 20강 합쳐도 30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엔 워크북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더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 프로는 이렇게 5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약점만 발췌 수강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조독해는 정도 기주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 도출, 배치와 배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 도출과 배치 배열은 글을 요약적으로 읽는 훈련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깔끔하게 속독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독해 부분부터 시작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확인 추론입니다. 확인 추론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도 일치나 미루어 알기, 추론, 요런 유형들을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문장이 변형되어 있어도 같은 의미인지, 이 정보를 통해서 이 내용을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조독해와 확인 추론이 정속독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응용 추론, 논리 비판, 언어학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부터 막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시간 단축은 사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구조독해와 확인 추론에서 이루어지고 이건 정복하면 맞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독해와 확인 추론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응용 추론 그리고 논리 비판 언어학은 배우기만 하면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 추론에는 문맥 빈칸 사례 추론과 의사소통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비판에는 연역 논증과 강화 약화형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학에 지문형 국어학, 문법 규정 들어가 있고 공문서 고쳐쓰기 훈련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개설되고요. 순차적으로 완강될 겁니다. 그래서 완강되는 순서. 자, 구조독해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뒤도 다 안 돼요. 여러분, 논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판 추론을 합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 추론. 속독을 만들어 놔야 응용도 하죠. 그래서 구조독해와 확인 추론이 먼저 개설되고 그 다음에 응용 추론과 논리 비판 언어학이 순차적으로 개설이 됩니다. 물론 코어에서 전체를 다 다루고 나서요. 자, 그 다음 이제 쿼터홈트는 데일리라 그랬죠? 그래서 쿼터홈트 1, 2 매일 15분 이렇게 어휘문의 사고력을 관리하시고요. 그 다음 100일기도 동형 모의고사 기승전결 레벨별로 여러분들이 선택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100일기도 2026년 더 완벽해집니다. 출제기조 전환 후에 문제를 대폭 다 바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2025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유진 국어 연구실 출제팀은 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판매율이 가장 높은 모의고사 시리즈를 만들어냈죠. 자, 저는 문제를 어디서 떼다 사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은 이제 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이제 수능 강사진, 자, 그리고 또 이제 행시 합격자, 그리고 로스쿨 합격생. 그래서 이 합격자들은 유예생들이 저와 함께 연구하면서 출제 시스템 속에서 배워서 같이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행시 합격자와 그리고 로스쿨 합격자, 그리고 또 이제 검토진들은 우리 이제 합격자들, 9, 7급 합격자들 모여서 검토를 정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땀 눈물이 모여서 이렇게 출제 기조 전환에 부합하는 100일기도 100회의 모의고사를 만들어냈고 올해 더 완벽해지는 거죠. 이 공단기에서 제공된 풀서비스 데이터를 반영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합격의 당락을 갈랐는지, 자, 그리고 합격권이 아닌 친구들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 이런 유형들을 따로 소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100일기도 교재의 난도를 좀 더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기승전결의 난도는 존재했지만, 근데 이 난도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어떤 문제에서 구현하느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이 정답률을 보고 이제 100일기도 시즌 기와 승에서는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득점보다는 이 출제 비율이 높은 쪽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 기초를 탄탄히 쌓을 수 있도록 해서 정답률의 차이를 구현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 같은 경우는 합격선 85 정도로 요 모의고사에서 꾸준히 85점대가 나오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승 같은 경우는 약간 난도가 올라가면서 이 경우에는 평균 점수 80이 넘으면 이 합격선 안에 들어간다라는 예측값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결 같은 경우는 고득점을 노리는 분들, 100점 목표자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 같은 경우는 이 전 모의고사가 75점 이상이라면 합격선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서 90점대가 나온다? 그럼 100점 뚫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결은 살짝 또 난도를 내려요. 왜일까요? 이 전 같은 경우는 120점 대비이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 가기 직전까지 그 모고의 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승전 결에서 살짝 쿵 이렇게 난도를 내려주면 속도가 빡 빨라져요.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기초 탄탄 안전한 합격, 그리고 이쪽은 국어가 나의 점수밭. 그래서 다른 과목에서 조금 점수가 떨어져도 국어가 붙여줄 수 있게 이렇게 시즌을 차별화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도 가장 우수한 문제, 그리고 가장 체계적인 이렇게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백일기도 성적 분석 시스템이 가장 많은 친구들이 성적을 입력해서 가장 많은 인원의 데이터가 나오는 모의고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 여러분들이 공단기 안에서 더 확실히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거는 전국모고 아닌가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부, 소통, 꿀팁까지. 자, 이유진의 채널들입니다. 제가 다음 카페였는데 네이버 카페로 이사 갔어요. 자,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서 공지사항, 질의응답, 그리고 커리큘럼 상담, 그리고 카페만의 이벤트도 종종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 유튜브, 제 개인 채널이 있어요. 공단기 채널도 있지만 이 공식적인 유튜브 라이브 같은 수업은 공단기에서 제공이 되겠지만 제가 자습 자료로 드리는 워크북 같은 거 있죠. 거기서 질문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 단원 어려워요 선생님 SOS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제 채널에서 또 라이브 켜고 해가지고 따로 관리해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사실 공무원 수험생들이 인스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외로워 죽겠다. 그래서 인스타 해야겠다. 혹은 나 공부 기록을 남기는 용도다. 이런 경우 동기부여가 오히려 된다. 그러면 저를 이렇게 팔로우 해주셔야죠. 아니 인스타 하면서 나를 팔로우 안 한다고? 의리 없게? 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인스타는 이제 공부 관련 위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지사항 본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인스타만에 가끔 이벤트도 하니까요. 그래서 팔로우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2026 국어는 물국어가 될까요? 불국어가 될까요? 이쪽에 한쪽일 거야 라고 예측하고 대비해 주는 건 강사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든 수험생들의 인생을 걸고 같이 도박을 하자는 거예요. 확률이 90대 10이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물국어든 불국어든 다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시험은 경쟁시험입니다. 패스, 논패스가 아니라고요. 이게 물국어면 뭐 90점 맞아도 되는 거예요? 더 100점을 맞아야 되고요. 불국어면 점수가 낮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100점이면 어떤 거죠? 다른 과목이 힘든 걸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국어든 불국어든 승리하실 수 있도록 탄탄한 커리큘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독해 알고리즘 라이트 코어에서, 그리고 또 이제 풍부한 커리큘럼으로 프로와 이 백일교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믿고 본인도 믿고 따라와 주세요. 파이팅!